얼마나 이렇게 또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어찌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행복 비타민 계속 터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뭉클하다.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네. 의원님들 진짜 와 이거 참, 저러고 표결 참여 안 했다잉. 막 닦고 아유. 나 진짜 미치겠어. 저 표정 봐. 아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념식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곳에서 유공자와 유족분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네. 순직한 유족분들도 함께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유족분들을 또 위로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들을 정부가 당연히 위로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진짜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더라고. 제가 댓글을 오늘 좀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슴으로 우는 거야. 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수없이 많이 지금도 제복을 입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목숨을 바쳐서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일을 했을 때 본인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그래도 존중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그분들의 충성심을 끌어낼 거라고 봐요. 네. 그 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요. 너무 당연한 역할이고. 야! 그 자식이 어디서 지금 건방지게 울고 있어. 정신 차리고. 네네네네. 네. 오늘 우리 의원님도 네, 저는 현충원 추념식에 갔다 추념식 오셨죠?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계속 저분이 계속 우셨어요. 근데 자리를 안 떠나시고 네. 그게 위로가 저도 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저는 특히 이번에 그 해군 항공사령부잖아요. 제가 마지막 군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곳이.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7년 근무하면서 해병대 3년 반하고 마지막으로 근무 해병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육전단이라고 불렀는데 해군 항공사령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P3기가 제가 근무할 때 도입이 됐고요. 1995년도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걸 홍보했던 기억도 나는데 제 후배들이고 어쨌든 뭐 차이는 많이 나지만 가족들이 다 그때 희생된 사람이 30대예요 전부 다. 그 유가족 분의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고요. 네. 또 한 명의 희생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처럼 모든 국민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좀 포항에서는 2019년에도 해병대 항공단 네. 그 지금 해병대 상륙 돌격 헬기가 도입되는데 맞아요. 그 CM 비행을 하다 5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장소에서 연결식이 열린 적이 있었고 계속 지금 포항에서 좀 아픔이 많이 늘어났다. 네.
한 번은 언젠가는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도 좀 심층 진단을 해야 될 사안. 네. 저런 모습을 진짜 한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아. 그래서 더 좀 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국가의 기념일 때마다 반국가 세력이니 하면서 정말 그 기념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단어들을 우리가 맞아요. 지켜만 봐야 했었잖아요. 맞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분통 터지고 속상했습니까? 근데 이제 위로 받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념식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지. 받아들이는 게. 네. 아니 뭐 당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외국 지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 맞아. hin성도 옮기게 만들고 결국 그거 안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의 이 장면이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또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해외에서 유해 돌아올 때 우리 공군 맞습니다. 전투기가 와서 그 뭉클했잖아 그때도. 네. 눈물 나요. 네.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네. 오늘 유독 좀 유가족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고요.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의 저런 공감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고 추념사에서 좀 저는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네.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이런 말 사라져야 된다. 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그 우리 보훈 또는 어떤 군경 유가족분들 이런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네. 추념사를 좀 했었어.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저희가 좀 짧게 추려봤는데요. 함께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70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그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네. 부분이 이제 좀 담겨 있었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또 제복 입은 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나 이게 좋더라고. 진짜. 그리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이다. 나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사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복 입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국가를 지킬 때 국가가 내 가족과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뭐 속보가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비상식이 조금씩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 광복회
예, 한테 번복해. 그 또 삐쳐가지고 막 예선 삭감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다. 예. 그거를 좀 원상 복구 지시를 또 했다고 지금 막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러니까 제가 좀 행복해 보였나 봐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국민들 전체가 예, 근데 요런 게 하나하나 이렇게 또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어찌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행복 비타민 계속 터집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또 바뀌는 모습 펼쳐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지금도 이제 함께 또 만나보기도 했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진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숨이 좀 쉬어지네. 이제 숨이 쉬어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두 분을 오늘 모신 건데요. 그토록 바랐던 네. 여기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가장 또 힘 많이 쓰셨잖아요. 최상병 맞아요. 특검. 최상병 특검이 통과가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 통과는 됐어.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못한 무력감을 거죠. 느꼈던 거죠. 음.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는 그 역사적인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뭉클하다.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네. 의원님들 진짜 와 이건 진짜 진짜로. 아니 우원식 의장도 쳐다봤어요. 사실 그 위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막 북돋을 수는 없잖아요. 의장님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눈빛으로 눈빛으로 야 이걸 또 야 미친다. 이거 이심전심. 진짜. 응원을 딱 하고 지지를 딱 표명하더라고. 근데 또 의원들이 또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이게 좀 뭉클하다, 사진 찍는 뭉클해. 의원님들도 계셨고요. 2년 만이에요. 2년 만. 지금. 거의 2년. 네, 거의 2년. 거의 2년. 진짜. 저 재작년 7월에 벌어진 일이니까 거의 2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해병 그 이제 예병 연대거든요. 해병 예병 연대는 국회에 경의를 표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는 해병대원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네. 이심전심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의 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또 기억해 보시면 이종섭 대사 임명 과정, 런종섭. 연종섭 과정, 그 다음에 이종호 등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 구명 로비한 의혹, 네. 뭐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8개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요. 네. 지금 재판이 억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항소심 사건, 네. 그러니까 특검법 내용에는 이제 공소 취소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제 1심까지만 공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항소를 이제 취하는 어떤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요? 억울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좀 정리 내용까지를 좀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네요. 예, 포괄적으로 이게 사실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결국 윤석열이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으로부터 핵심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밝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망 사건 진상을 밝히는 거, 그 사망 사건 자체, 네. 그건 임성근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빨리 밝혀야 임성근 같은 자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마치 본인이 무슨 뭐 독립투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따위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수사 무마와 관련된 부분, 요건 이제 윤석열 그쪽이고,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핍박받는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부분 맞아요. 이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무혐의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지금 재수사 중인데 그 대구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임성근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한참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최혜병 특검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임성근 네. 잘못 부터 시작해서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실 800 그 전화가 윤석열 본인이 전화했을 거라는 네. 그런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080. 예, 70 아니야, 7070. 그래서 7070. 그런 부분 그게 그런 통화가 윤석열 본인이 전화를 했다면 대통령 경로설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 특검 기간 내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진우 법률 비서관이 그 당시에 전화 통화한 정황이 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어제도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준비되어 있어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죠. 임성득 의원도 임성득. 그때 안보실 예. 2차장이니까 임성득. 해당이 되고요. 예. 임종득 의원 임종득이. 예, 거기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또 삼부 토건하고 연결되는 이종호 연결고리 예, 요 부분도 아주 로비설의 핵심이고요. 그 핵심 인물이죠. 예. 네. 네. 이 사건은 결국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실은 뒤바뀐 뒤바뀌어서 사건이죠. 역전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는데 2년 동안 그게 묻혀 있었던 부분이고 네. 사실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3차례 거부권 행사됐습니다. 맞아. 정말 무도한 거부권 행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인데 네. 여전히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부결한 밝히고 거야. 들어갔고 실제로 저 보시면은요, 저 때 거의 다 퇴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장했어요. 거의 다 퇴장했고 그래서 재석이 198인으로 나오잖아요. 예, 198. 퇴장을 해버렸고 일부 안철수, 김재석, 김예지, 한지아 의원, 김소희, 배현진 의원은 그나마 찬성을 남아서 네. 이탈이 그래서 있었죠. 네. 이 타임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김용태. 나 또 진짜 차분하게 할게요. 지난 대선 때 김용태가 최상병 묘역에 가서 묘비 쓰다듬을 때 얼마나 내가 진짜 그때도 못 견디 했잖아. 맞아요. 그냥 역겹다고 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나마 뭐 뒤늦게라도 그렇게 뭐 참배하고 사과하니까 역겹지만 내가 그나마 내가 많이 비판 안 했어. 네. 내가 그나마 역겹지만.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이번에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 그 역겨웠던 그 대선의 김용태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참, 저러고 표결 참여 안 했다잉. 막 닦고 아유. 나 진짜 미치겠어. 저 표정 봐. 아우. 예, 최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에 있어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이제 이준석식 정치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냐? 그냥 정말 비상식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똑같아요. 생각과 행동은. 네네. 그런데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고 또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친한계, 그러니까 친한계는 마치 상식적인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잖아. 네. 진종호 사격 네. 이번에 안 했지. 그다음에 조경태 안 했단 말이야. 김용태 저렇게 하고 또 불참했다고. 근데 저는 너무 더 비겁하다고 느낀 게 진종호는 참고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참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진종호는 반대했습니다. 네. 근데 뭐 보도에 보면은 뭐 자율 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용태는 상식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그런 보도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요.
행동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을. 결론적으로는 표결에 아예 참여를 안 했다니까요. 저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율 배반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되게 위선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발언하면서 선거 기간에 수사회야 밝혀야 된다라고 네. 분명하게 공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면은 당론을 갖다가 자기가 힘있게 밀고 가야 돼요. 네. 관철에서 뭐 하다못해 자유투표든 찬성까지 못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결당론 들고 왔거든요. 네. 부결당론 들고 와서 자기 포함해서 그냥 나가버려요. 아니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선거 기간하고 지금하고. 그렇죠. 이렇게 손바닥 뒤집시 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은 정치가 이게 희화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한번 여러분 한 번만 검색을 해봐요. 김용태는 마치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오지 않아. 그렇잖아. 네. 그게 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자리에 좀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래 눌러 앉으려 심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도 없는 상태에서 저런 결론이 나오는 것에 저도 놀랐는데요. 여전히 친윤이 당을 장악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렇게 수사회야 밝힐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한 달도 안 지났어요. 5월 12일 날 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대선 국면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분노스러워야 되는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과 살을 이게 왔다 갔다 했던 중대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가족 분들은 얼마만큼 예. 여전히 2년 동안 끙끙 앓고 있는 사안이고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진상 규명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거를 무슨 명분으로 무슨 논거로 반대를 그거를 하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이해가 안 예.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된 마당에도 네. 여전히 국민의힘이 저런 집단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그 아니 부결 당론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말이 안 아니 되지. 그 보세요. 지난 대선 때 보세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나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굉장히 애매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딱 봐요. 대놓고 반대하잖아. 전혀 아니, 반성을 못 하고 네. 있는 거고요. 아, 오늘이 현충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그거 더 열받죠. 예, 하루 아니, 전날. 국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국가 보위하라고 국가를 지키라고 보내놨는데 싼단 주검으로 돌아왔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거 진상규명하자는데 저렇게 반대를 해요. 저 사람들이 과연 현충일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리당략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고귀한 희생,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진상규명마저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요 정당이 아니에요. 이런 정당이 어떻게 정당입니까? 지금 뭐 댓글에 팩트 체크를 좀 제대로 해라. 조경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거 안 한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조경태는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는 그러니까. 찬성했는데요. 네. 최혜병은 안 최혜병 했습니다. 안 한 걸로 저는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좀 댓글에서 자꾸 나보고 화들을 내셔가지고 다 확인하고 오는데 또 하도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정하시는 조경태 안 했구나 하고. 아니 마치 본인들이 국회에서 본 것처럼 얘기하더니 내가 다 확인하고 옵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이때 다시 봐가지고. 이때다. 네. 그러니까 봐봐. 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조경태가 정상인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렇지. 느낌으로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치인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만 남는다는 걸 안다고. 맞아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짚은 거예요. 네. 이 보도만 봐도 조경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버리면 이것만 나와. 조경태는 그렇다. 이것만 나와. 불참은 안 나와. 그러니까. 예. 불참은 안 나와. 네. 네. 자,